안녕하세요. 객체지향 설계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한승원입니다. 저는 특히 책임주도 설계라는 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객체지향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명령어의 목록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여러 개의 독립된 단위, 즉 객체들의 모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입니다. 각각의 객체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객체를 만드는 것, 그 이상으로 객체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지에 중점을 둔 것이 객체 지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정리해서 보았듯이 객체 지향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 책임, 역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협력, 책임,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객체들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때 협력이란 객체들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상호작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개 변수가 객체로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협력을 위해서는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처리하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책임은 객체가 협력에 참여하기 위해 수행하는 로직입니다. 역할은 특정 객체가 협력 안에서 수행하는 책임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객체의 역할, 책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제시한 것을 책임주도 설계라고 합니다. 즉, 협력에 필요한 책임들을 식별해서 적절하게 객체에게 책임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코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영화관에서 티켓을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티에터 클래스 내에서 엔터 메소드에서는 관람객이 왔을 때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극장은 관람객으로부터 초대장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전 설명을 드리면 초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티켓으로 바로 교환을 해주고 초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티켓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극장은 관람객이 초대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초대장이 있으면 판매원이 매표소에 보관되어 있는 티켓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반면 초대장이 없다면 관람객으로부터 티켓 금액만큼의 현금을 받고 매표소에 적립을 합니다. 그 후 매표소에 보관되어 있던 티켓을 관람객에게 교환을 해줍니다. 그럼 이 코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 코드를 객체지향적으로 설계해 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티에터 클래스 내에서 관람객이나 판매원의 변화가 있을 경우 함께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는 제가 관람객이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코드에서는 관람객의 가방을 확인해서 초대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을 때는 현금을 꺼내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도록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현금이 아닌 삼성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람객 오디언스 클래스에서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디언스의 100에 접근하는 티에터 클래스의 엔터를 메소드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디언스나 티켓 셀러의 변화가 있을 경우 티에터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문제점 외에도 극장이 티에터 클래스에서 관람객의 허락 없이 직접 가방에서 돈을 가져간다는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반 상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장이 매표소 티켓이나 현금 처리, 그리고 관람객에게 티켓을 전달하는 일, 그리고 받은 돈을 관람객의 매표소에 보관하는 일까지 모두를 처리하기 때문에 티켓 판매원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객체 지향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과 책임,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드에서는 그러한 역할이 적절하게 나눠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 의존성이라는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관람객이나 판매원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극장도 함께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티에터가 지나치게 오디언스나 티켓 셀러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말로는
너무 세세한 구현부까지 띠에터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존성이 과하다는 것은 결합도가 높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객체들을 역할에 맞게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객체의 세부적인 부분은 적절하게 숨길 필요가 있는데요. 극장은 티에터 클래스는 관람객이 소극장에 입장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관람객이 어떻게 돈을 지불하는지 혹은 티켓 판매에 대한 내용은 세세히 극장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디언스, 관람객은 스스로 가방 안에 현금과 초대장을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티켓 셀러가 매표소의 티켓과 판매 요금을 처리, 즉 티에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티켓 셀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코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티켓 오피스에 접근하던 티에터의 코드는 이제 티켓 셀러 안으로 숨겨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티에터는 오직 티켓 셀러의 셀2라는 메소드에만 의존하면 됩니다. 티켓 셀러를 위해서 티켓 오피스가 필요한지, 다른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티에터가 신경 써야 할 요소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오디언스, 관람객에 대한 코드입니다. 기존의 앞에서는 극장 객체, 극장에서 가방 안에 초대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판매원이 매표소에 보관되어 있는 티켓을 관람객에게 가방 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티에터 클래스의 역할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람객 본인이 직접 가방 안에 초대장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티에터가 오디언스의 가방을 제어하고 명령하는 부분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티에터 클래스에서 가방 안에 초대장이 있으면 판매원이 티켓을 교환해주는 것을 티에터 클래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방 역시 직접 본인 스스로 초대장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외부에서 초대장 여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사용했던 오디언스 클래스와 현재 백 클래스에서 사용된 티켓 클래스나 인비테이션 클래스에 대한 간략한 예시 코드는 오른쪽에 적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티켓 셀러 클래스에 대한 코드입니다. 티에터 클래스에서 극장이 직접 매표소의 티켓과 현금에 접근하고 돈이나 티켓 관리를 했던 것으로부터 티켓 판매원이 하는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켓 셀러가 다른 객체에 의존 없이 티켓 오피스에만 의존하여 오디언스, 즉 관람객에게 티켓을 판매하기 위한 내부 로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객체 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과 책임,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티에터, 극장 클래스에서 티켓을 교환해주고 관람객이 교환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모든 것을 티에터 클래스 내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티에터, 티켓 셀러, 오디언스, 백 등 각자의 역할이 명확해져 이후 추가 기능에 대해서도 어느 객체가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객체가 서로 최소한의 간섭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점으로 짚었던 오디언스나 티켓 셀러의 변화에 티에터가 대응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즉 오디언스나 티켓 셀러를 변경할 경우 티에터를 함께 변경해야 했던 결합도가 높던 코드에서 객체 사이의 결합도를 낮추어 변경이 용이한 설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객체 내부의 상태를 캡슐화하고 객체 간에는 오직 메시지를 통해서만 상호작용하도록 만듦으로써 구체적인 내부 로직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객체의 응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객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책임지고 외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만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정 전후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의존성이 강했던 티에터 클래스를 오른쪽과 같이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책임을 분산시켰습니다. 동일한 코드였지만 한눈에 보아도 그 코드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기 용이해졌고 각 객체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티에터는 단지 티켓셀러가 셀2 메서드를 통해서 응답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고, 오디언스는 바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응답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보았던 절차지향적인 코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리팩토링하는 과정을 통해 객체지향 설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좋은 개선이나 트레이드오프, 더 풍부한 OOP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참고한 조영훈님의 오브젝트에서 언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주도 설계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책임 할당에 대한 그라스프 패턴이라는 키워드로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